651쪽에 그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그런 메커니즘은 이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1911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꽤 발견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이 머큐리가 이게 이제 우리 수은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이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죠.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고체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낮은 온도에서 이 이제 오네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전기 전도성 실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온도 사이에서 갑자기 0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요 온도 0으로 떨어지는 요 온도, 요걸 갖다 우리는 이제 저기 임계 온도라고 얘기해요. 크리티컬 템퍼러처 임계 온도라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머큐리에서 4.15 켈빈 근처에서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해봤죠. 그래서 이 머큐리와 같은 금속들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전기 전도성이 이제 저온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은이었죠. 그래서 은, 금, 동 이런 순으로 전도성이 좋았는데, 근데 이런 물질들이 온도를 이제 절대 온도 근방까지 내려도 그 저항이 0으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잔류 저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오히려 온도가 높을 때는 금운동만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보통 아는 평상시에 그런 온도에서는 전도성이 제일 좋은 게 이제 금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온도 범위 내에서는 금운동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도체라 하더라도 좀 전도성이 나쁜 그런 도체로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항이 0이 되는 이제 그런 성질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납이라든지 주석, 알미늄, 뭐 징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뭐 살고 있는 이 온도 상온 근방에서는 그리 이렇게 좋은 전도성을 갖지 못하다가 저온으로 내려서 이제 아주 이제 낮추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저항이 0이 되는 이런 것들, 이런 성질들을 보이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금운동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질 않죠. 그래서 아까 금운동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비저항이고, 그러니까 온도에서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절대 온도가 되더라도 이제 잔류 저항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0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론은 나오고, 그런데 그 이제 현상만 이제 책에 소개되는 거죠. 이제 왜 그렇다 하는 거는 아직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책 이제 652쪽에 보면은 이제 이 초전도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매우 좀 기괴한 이론이죠. 그렇게 해서 이 그 1972년에 이제 노벨상을 탔어요. 57년에 이론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죠. 저널에다가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단한 이론이다 해갖고서 그 초전도 현상을 설명한 이론을 이제 기려서 72년도에 뭐 노벨상까지 이제 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강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물질들, 그러니까 좀 단일 물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72년도에 노벨상을 이제 탔던 그 이론은 이제 이런 단일 물질에서의 이론인데, 이게 이제 1990년도
정확히는 87년이에요. 정확히 이제 이 86년도에 갑자기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게 단일 물질로 안 되니까 좀 이런 거 나이오비움이 이제 제일 그래도 임계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오비움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불순물을 집어넣고 해서 좀 이렇게 임계 온도를 좀 올렸는데 이 이상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86년에 갑자기 이제 복잡한 물질 이렇게 이런 복잡한 물질을 했는데 복잡할수록에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만들다 보면 결함도 많이 생기고 해갖고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설명하는 게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복잡한 물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더 많이 섞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굉장히 더 복잡해지죠. 그죠? 여기 4개 섞었는데 이제 5개짜리 더 많이 섞으니까 더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1990년대에 쭉 이제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걸 발견한 거예요. 요거 90켈빈. 요거 발견한 것 때문에 노벨상을 또 탔어요. 이제 이건 발견한 것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견했는데 이제 최초의 머큐리에 대해서 발견한 거고 이제 이거 발견한 사람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화합물에서 발견했죠. 그렇게 갖고 이제 다르다. 이건 단일 물질에서 발견한 거고 이건 화합물에서 발견한 거다 해갖고서 이제 이 사람들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저기 87년에 바로 그냥 86년에 발견됐는데 87년에 바로 그냥 이제 상을 줬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더 이상의 상은 이제 안 주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뭐 이 상이 그냥 뭐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근데 한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그렇다 해서 이제 더 이상 주지 않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네. 문제가 뭐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 뭐 150켈빈까지는 뭐 어떻게 올린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또 150켈빈짜리 또 뭐 상을 주느냐 그거는 이제 좀 그렇고 이제 이런 화합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인 이제 87년에 그때 이제 상을 줬는데 요 메커니즘은 그래도 이제 57년에 이론을 내서 72년에 노벨상을 주면서 그래 이거 초전도 현상에 대한 아주 좋은 이론이다 해서 줬는데 이것들은 더 복잡하잖아요. 이게 물질도 복잡하니까는 이론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여러 개 이런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론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이제 저항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임계 온도가 이제 여기 4켈빈이 아니라 이제 130켈빈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요즘에 뭐 그래핀 이상으로 그때 그냥 한번 세상이 뭐 바뀔 것이다. 이 초전도체 때문에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저온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섭씨 용도가 섭씨 0도씨가 절대 온도로는 273도잖아요. 273 켈빈이잖아요. 그러니까 134라고 하는 거는 139 마이너스 139도씨예요. 그죠? 그래서 134 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섭씨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39도씨인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냉장고 뭐 아무리 뭐 냉장을 많이 시켜도 영하 5, 60도 정도면은 굉장히 냉장을 잘 시키는 거고 7, 80도 정도 내려가면 그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 이제 그런데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 139도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좁은 지역에서는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넓은 지역을 갖다 이렇게 마이너스 139도씩 이렇게 낮춘다 하는 거는 뭐 하여튼 영하 100도 이하로 넓은 지역을 갖다가 그렇게 영하 100도 이하로 유지한다 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실용성은 아직은 이제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실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또 얼마만큼 더 안정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계속 전류를 흘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복잡한 물질이 계속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연구를 많이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단일 물질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응용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990년대 그때 한번 인류가 굉장히 흥분을 하고 이거 세상이 엄청 바뀌겠구나 뭐 하고 이제 그랬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차라리 요즘이 더 사실은 세상이 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뭐 이런 분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에서 뭐 AI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우리 삶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삶을 바꾸는 어떤 그런 거로 따진다면은 이제 지금이 훨씬 더 이게 삶을 많이 바꾸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요즘에 많이 이제 그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게.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초전도체가 엄청난 세상을 바꾸는 어떤 그런 이제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요때에서 만들었던 그 아까 그 이론이 여기에 적용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저 다른 건데 어떻게 현상이 그렇게 저기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이런 그 이제 초전도가 나타난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어떤 이론이 또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아니다 같은 이론이다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이 이론은 왜 그렇게 저온에서만 난다 그렇게 결론 지고 끝났느냐 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6절로라도 전력하면 이제 파워인데, 파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률이죠. 일률. 파워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일률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 전달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회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원에서 전류를 흘렸어요. 그래서 저항체를 통과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저항체에서 발산하는 에너지, 즉 이제 여기서 저항체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는 여기 있던 에너지가 전달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던 에너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하를 쌓아놓으면 된다 그랬죠. 같은 전하를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뭐 2차전지 충전하고 우리 뭐 저기 핸드폰 충전 뭐 매일 하잖아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충전한다는 얘기는 전하를 쌓아놓는 거죠. 말 그대로 충전이죠. 충전. 전하들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앞에서 설명했죠. 같은 것들끼리 서로 이제 밀치는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쌓아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존재하게 된다. 걔네들이 그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하들을 갖다 이게 흘려주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로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게 쓰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뭐 에너지 비율을 먼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파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량 하면 에너지는 이제 여기 전하 Q가 움직이고 전위차 델타 V 사이를 전하 Q가 움직이니까는 따라서 이제 이동된 에너지는 이만큼이에요. Q 델타 V예요. 그렇게 돼요. 델타 V라는 그 전위차를 갖다가 Q라는 전하가 이동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충전한다 그랬죠. 충전할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쌓아놓은 게 되는 거고 이제 방전할 때 이렇게 이제 Q를 갖다 반대로 이렇게 흘려보낼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 하는데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보내느냐 또는 여기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느냐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델타 V는 여기에 이제 전위 차니까 변할 리가 없고 요거 이제 이거죠. 이거 dq dt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되는데 dq dt는 바로 전류 I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류 I 곱하기 전위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하는 게 바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얼마만큼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하는 그 전달 비율, 즉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보내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퍼 시간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이 전달하는 에너지 P는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량 나누기 에너지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I 곱하기 델타 V. 다시 말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크면 많이 전달하는 거죠. 그죠?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많은 전하를 옮긴다는 얘기니까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전류 곱하기 전위차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파워는 바로 전류 곱하기 전위차 이렇게 되고 파워의 단위는 와트라고 써요. 와트. 우리 전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서 와트라 그러고 이 와트는 이 에너지는 이제 단위가 줄이죠. 줄이고 단위 시간 동안에 전달하는 에너지니까 세컨드 이렇게. 그래서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하는 양이 바로 와트예요. 10와트 하면은 1초 동안에 10줄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델타 V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여기 걸리는 델타 V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I 곱하기 R인 거예요. 그래서 델타 V는 I 곱하기 R이니까 델타 V 대신에 I 곱하기 R을 집어넣으면 I 제곱 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I는 R분의 V니까 I는 R분의 델타 V니까 제곱하면은 R 제곱분의 델타 V 제곱인데 R이 하나 있으니까 R분의 델타 V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요 전원의 전위차가 델타 V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이제 델타 V에 비례하는 만큼 이제 에너지가 이제 충전돼 있죠. 그죠? 그리고 전하도 이제 거기에 충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하를 보내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 에너지의 전달 비율은 바로 이 저항체의 그 저항값 곱하기 이 둘 사이의 전위차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연습 문제 있죠. 그거를 해보면 니크롬선으로 된 열선의 전체 저항이 8ohm이고 다음에 이제 전압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 하면은 이제 R분의 델타 V 제곱이니까 여기 그냥 뭐 델타 V 제곱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결국 이제 델타 B가 클수록의 에너지를 많이 저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저장량이 클수록의 이제 파워가 커지는 거죠. 양이 많으니까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저항이 크면은
전류를 못 흘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달이 작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저항이 작아야지만 에너지 전달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선, 니크롬선의 열선의 저항이 8oh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작은 거죠, 저항이. 우리 보통 저항치 하면은 저항이 뭐 킬로옴 뭐 그렇잖아요. 뭐 수백 오hm, 킬로옴 그렇게 잖아요. 저항체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에 쓰는 저항체 보면 저항이 꽤 큰 것들인데 이 니크롬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갖다 니크롬선에 전달해서 니크롬선에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서 열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에너지를 많이 보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열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작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원의 그 전이차가 120V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니크롬선에 보내는 전류는 이제 R분의 델타 V 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15A의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전류를 갖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류가 이제 R분의 델타 V 하니까는 8분의 120 해서 15A가 되고 파워는 이제 I 제곱 R 하니까는 이제 I가 15니까 15의 제곱에 R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R분의 델타 V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120의 제곱 나누기 8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이 파워가 나오죠.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3승 와트니까 이런 거 갖다 이제 1.8 킬로와트 킬로 하면은 이제 이건 10의 3승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쓰죠. 에너지를 쓰면은 어떻게 그 요금을 매기냐 하면은 이제 킬로와트를 몇 시간 썼느냐 이렇게 하죠. 킬로와트 아워로 요금을 매기죠.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로 보통 이렇게 환산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요 킬로와트로 몇 시간을 썼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전기 요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로 가면은 이제 뭐 물을 끓이는 건데 이제 그 보세요. 물속에 넣어서 물을 끓이는 전기 히터를 사용해서 물 1.5kg를 10도에서 50도까지 10분 만에 이제 올리고자 한다. 전기 히터가 110V면은 얼마만큼의 저항체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파워는 R분의 V제곱인데 우리가 R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워가 된 이제 이 우리가 얻은 파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물을 끓이는데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물의 온도를 갖다가 델타 T만큼 올리는데 물의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량은 질량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전체 에너지고 그죠? 이제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델타 T 하면 물을 갖다가 델타 T만큼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량이에요. 그죠? 그 에너지의 량은 바로 파워 곱하기 시간이 되죠. 그죠? 그래서 파워 요거 곱하기 시간 한 것이 에너지니까 따라서 요 파워는 시간분의 에너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저항값을 구하고자 할 때 이 저항값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V의 제곱 곱하기 요 시간 델타 T 나누기 이제 MC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을 구해 보면은 이제 요 분자 쪽이 이제 델타 V의 제곱이니까 110V의 제곱 이렇게 되고 T는 지금 10분이에요. 10분이니까 600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은 1.5예요. 1.5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의 일당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1줄이라고 하는 거는 1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1칼로리는 4.185 줄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보통 칼로리죠. 이거는 이제 칼로리로 계산이 되고, 이제 요거는 요거의 단위는 줄이에요. 줄. 그리고 요거는 칼로리인데, 칼로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칼로리와 줄 사이의 관계는 이제 1칼로리가 4.185 줄이니까,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거는 비열이 1이니까 1g을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1kg을 1도씨 올리는 데는 1000칼로리가 필요한데, 1000칼로리는 어떻게 돼요? 4185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186이네요. 여기는 6으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 6 4.186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kg이면은 1kg의 물을 갖다가 1도씨 올리려면은 이게 1000g이니까 1000g이 되면은 1000칼로리가 필요한데, 1000칼로리는 4186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4186줄 per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차이는 10도와 50도 차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을 구해 보면 저항이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비용까지를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현재가 어떻게 되냐면 킬로와트 아워가 되면은 그게 100원이래요. 1킬로와트 아워. 그래서 1킬로와트 하면 어떻게 되죠? 1000와트예요. 1000와트. 그죠? 1킬로와트 하면은 10의 3승 와트인데, 와트라고 하는 것이 줄 퍼 세컨드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아워라고 하는 거는 얼마예요? 3600초죠. 3600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거는 줄로 계산하면은 10의 3승 줄 퍼 세크 곱하기 3600 세컨드니까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되는 거예요. 그죠? 360만 줄인 거예요. 1kW 아워를 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1kW의 파워로 1시간을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환산하면은 360만 줄을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썼죠. 그죠? 그러니까 360만 줄의 에너지를 썼는데, 이제 우리 전기요금 계산은 100원인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파워는 R분의 델타 V 제곱이니까, 이제 R은 이제 28.95 이렇게 나왔고, 그죠? 그다음에 델타 V는 110이에요. 110이고 제곱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10분이니까 10분 이렇게 했는데, 이걸 킬로와트 아워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게 1시간 60분이니까 이렇게 놓고 가면 이제 아워가 되죠, 이게. 그죠? 아워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냐 하면은 볼트 제곱 나누기 오음이니까 이거는 이제 와트가 돼요, 이쪽은. 그죠? 볼트 제곱 나누기 오음이니까 그거는 와트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계산해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10분은 뭐냐면 저기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6분의 1 아워죠. 그죠? 6분의 1 아워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6분의 1을 곱해준 거죠. 요 계산 결과에다가 6분의 1을 곱해주면은 요 계산 결과는 와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아워가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와 같은 파워로 여기 28.95옴이 들어가는 그 파워로 지금 이제 10분을 썼죠. 10분을 썼을 때 그 에너지는 69.8 와트 아워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줄로 환산할 수 있죠. 여기다가 3600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와트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죠. 줄 퍼 세크고, 아워를 갖다 3600초 해서 3600을 곱해주면은 바로 이제 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3600을 곱해주면 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는 킬로와트 아워로 환산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제 와트 아워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킬로와트 아워가 되려면은 1000으로 나눠줘야죠. 그죠? 1000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0.00698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킬로와트 아워당 100원이니까 0.00698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이제 요금이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죠.